아무도 안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도 누가 보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음, 저는 원래 사실 행정학과를 전공했고요. 세종대학교라는 곳에서 행정학과를 전공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행정학의 희응도 모르고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뭔가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사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했어가지고 맨날 뭐 놀러 다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만 되게 좋아했어서 전공에 대한 뭐 준비나 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거를 거의 등지고 살았던 것 같고 뭐가 되고 싶다는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를 사실 가게 된 이유도 그렇게 수능 준비하면서 대학교에 무슨 과들이 있는지조차도 알아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문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그때쯤에 그냥 막 공무원이 되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문과고 그래서 그래 그냥 뭐 저런 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점수 맞춰서 그냥 행정학과를 갔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애착도 없었겠죠.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쪽에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취미로 카메라를 시작하게 됐었고 그때부터 유일하게 인생에서 한 번도 안 질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게 사진 찍는 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미로 그냥 했었는데 사실 되게 어영부영 어떻게 계약직 같은 걸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들어가서 전혀 전공과 관련 없는 1년에 한 9개월을 출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회사를 다녔고 신문사들, 잡지 만드는 회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뭐 조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회사 생활을 3년 반 정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이제 신용카드가 생기고 어쨌든 크진 않았지만 월급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학생 때 되게 못 샀던 카메라들을 사고 싶어진 거죠. 할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할부로 카메라를 사게 되면서 더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해볼까 해서 사진 동호회를 가입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이버에 있는 거기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접할 수 있었고 좀 그래서 그 카페 활동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사진으로 좀 업을 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거 보고 마냥 부러웠던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 혹시 이걸로 일을 할 수는 없나?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뭐 엄청난 진짜 고민을 했죠. 회사를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좀 양다리를 살짝 걸쳐 놓고 결과를 좀 내고 회사를 그만뒀어야 되는데 뭐 그때 잠시 미쳤었는지 어쨌든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작정 시작했던 게 이제 웨딩이었어요. 웨딩 사진을 시작해서 뭐 누구한테 배웠던 것도 아니고 이게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건지 운이 좋게도 거의 뭐두 달도 안 돼서 야금야금 일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그걸로 해버리니까 아 그냥 이걸로 이제 이렇게 먹고 살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웨딩을 계속 나는 해야 되는 거겠지? 뭐 그게 뭐 나한테 맞는 거겠지? 그런 생각으로 했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날에 남는 사진을 찍게 되는 건데 꽤 보람을 느꼈어요. 엄청 보람을 많이 느꼈고 그게 되게 재밌어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타격을 좀 크게 입었죠. 타격을 크게 입고 좀 그때 저 계속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SNS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신경을 잘 안 썼어요. 되게 그때는 SNS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모르고 진짜 거의 등한시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도태되는 거죠. 채널이 그러니까 블로그가 뭐 노출되기도 쉽지 않고 SNS는 더 어렵고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리하고 그냥 다시 서울 가자 그래서 서울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쉐어하는 스튜디오에서 조명 연습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게 이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웨딩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이쪽
시장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고, 뭐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이 뭐 아주 큰 사이즈의 계정은 아니지만은 팔로워 분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제 사진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아티스트 프로필이나 각 브랜드 룩북 촬영, 그리고 간간히 광고 촬영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꾸준함인 것 같아요. 뭐 다들 비슷한 얘기 하겠지만은 어, 사실 진짜 이 무한 경쟁의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무한 경쟁의 시장이고, 또 막 저보다 훨씬 어리고 더 감각 좋고 센스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 친구들도 다 성공하기 위해서 막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연습하고 결과물을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말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진들도 최근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틈틈이 체크하고, 매거진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도 타고 타고 들어가서 뭐 해외 작가분들 거나 국내 작가분들 거나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뭔가 많이 보는 게 확실히 영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접근법이나 사진 찍는 뭐 구도부터 해서 뭐 이런 컬러는 어떻게 만들어냈을지, 뭐 이런 조명 세팅 어떻게 했을지, 이런 기획은 어떻게 했을지, 그런 부분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을 뭐 1년에 뭐 몇 달 잠깐 했다가 또 몇 달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길을 가다가 뭐 엉뚱한 단어나 키워드 같은 게 떠오르면은 잠깐 멈춰가지고 아이폰 꺼내서 막 메모 어플에다가 짧게 짧게 키워드라도 좀 적어놓는 편인데, 그런 게 나중에 그때 안 적어놓으면 다 까먹어 버리니까 자꾸 습관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물을 좀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이게 누가 어떤 작업물을 보고 어떻게 연락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연락을 받아봤고, 물론 그 연락이 다 성사되진 않았으나 가끔 놀랄 때가 있거든요. 대체 어디서 뭘 보고 이런 문의를 주시지? 이런 일에 대한 제안을 주시지? 놀랄 때가 있어서 꾸준히 뭔가 뱉어내고, 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런 거 만들고 있어, 제발 봐줘,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뱉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너무 힘들죠, 그게. 저도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언제는 열심히 했다가 언제는 또 처져 있다가 막 이런 생활을 좀 반복이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다는 거, 예. 냉정하게 돌이켜 봤을 때 100점짜리라고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은 한 7, 80 정도, 7, 80점 정도의 스코어로 꾸준히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SNS, 예, 사실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그쪽으로 연락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일을 좀 한 스타일이라서, 근데 SNS 막 성장도 시키고 싶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가 되게 공들인 것 같은 사진은 생각보다 반응이 없고, 의외로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는 이상하게 반응이 있을 때가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서. 두 번째는 뭐 SNS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인스타그램 막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을 때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댓글 품앗이방 서로 막 마팔해주고, 게시글 링크 막 단톡방에다 던져주면은 우르르 가서 서로 댓글 써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래야 알고리즘을 잘 탄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다 보면 막 그런 활동이 달린 댓글들이 느껴져요. 아, 이거는
100%뭐 우르르 가서 다 서로 써줬구나 그게 다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걸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뭐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댓글이 막 다 가짜 댓글 같고 그래서 제뭐 게시글에도 뭐 다른 분들이 지나가다 와서 댓글 달아주고 뭐 칭찬 같은 거 가끔 써놓으면은 안 믿었습니다. 잘 에이 또 무슨 막 그런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 썼겠지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막 술 한잔 하고 뭐 혼자서 막 인스타그램 보다가 우연히 어떤 사진에서 딱 멈췄는데 저도 모르게 헉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막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분에 써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쓰는 거일 수 있구나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칭찬을 하고 진짜 자기 스타일이랑 맞다고 생각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아니지 직접적으로 느꼈던 순간이라서 그때 이후로 저도 엄청 막 사진들 여러 사진 하시는 분들 계속 막 쫓아다니면서 진짜 엄청 댓글 썼던 것 같아요. 좋은 거 그냥 좋다고 인정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인정하고 막 저장도 해놓고 스토리에 공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진정성 있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먹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 속에서 뭐 지금도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된 사진 작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추구미가 다 다르고 사진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었는데 궁금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찍을까? 무슨 생각할까? 어떤 세팅 할까? 조명 이런 거 어떻게 쓸까? 궁금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진정성 있게 댓글을 달고 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DM이나 댓글로 저희 한번 만날까요? 뭐 만나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게 됐을 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실제로 만나서 뭐 서로 막 뭘 빼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던 것 같지는 않고 다행히 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것도 공유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그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그냥 우리 이런 거 윈윈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가 통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혼자서 하는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서 할 때보다 사실 막 어떤 정보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뭘 또 얻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게 자기를 좀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가속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저도 막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가지고 뭘 누굴 만나냐 막 만나면 서로 막 또 속보이는 얘기 하겠지 막 이러면서 지레짐작하고 그냥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실제로 만나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시다가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시고 뭐 요새 저보다 어린 분들은 훨씬 그걸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얻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도 아직도 뭐 배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SNS는 어차피 서로 교류를 하는 장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보시고 누려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어떤 분야 일을 따내고 싶으면은 그 분야에서 좋아하는 어떤 감각, 좋아하는 느낌의 사진을 타겟팅해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션이면은 진짜 패션 매거진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룩북이면은 룩북도 물론 컨셉마다 다 사진이 너무 다르겠지만은 대중적인 스타일부터 해서 좀 매니악한 스타일까지 내가 이 업체 거를 촬영을 실제로 한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런 스타일의 뭐 조명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의 장소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스텝을 꾸려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만들어서 뭐 결과물도 한번 내보시고 그런 걸 또 공유하다 보면은 뭐 이 친구 이런 스타일 우리 이번 시즌에 마침 이런 스타일 되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분이신 것 같네
이런 스타일 쪽으로 좀 특화되신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을 서칭하다가 연락을 주시게 되니까 저는 초창기에 정말 약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작업을 하진 않았어서 그냥 제가 막 꽂혀있는 이미지 뭐 이런 걸 좀 마냥 쫓았어가지고 상업화 되기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 작업 시작한 지 거의 1년 반 정도 동안은 거의 수입이 없었어서 힘들었죠. 그 시간을 버티기가.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뭐 요즘 보면은 그렇게 좀 타겟을 정해서 사진 작업하고 결과물 내고 올리는 친구가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생각보다 상업화로 빨리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벌써 이런 상업적인 연락들이 온다고 하고 되게 놀랄 정도로 그런 연락을 받고 이제 페이를 받고 촬영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또 종류의 촬영을 접하는 거를 좀 봤던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간이 좀 되긴 했지만은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놀랐던 게 이제 뭐 대행사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광고 대행사라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DM으로 처음 왔었나? 예, 인스타 DM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전화 통화까지 했던 것 같은데 브랜드까지는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연락 와서 캠페인 촬영을 할 건데 견적을 받고 싶다. 풀데이 견적이 얼마냐. 그래서 나이키 촬영했습니다. 나이키 촬영인데 나이키와 피지컬백 넷플릭스 피지컬백이 조인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 촬영이었고 그래서 피지컬백 시즌 2가 방영되기 전에 나이키가 의상을 입고 뭐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촬영이었었는데 저한테는 뭐 이미 되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죠. 넷플릭스에 피지컬백에 나이키에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촬영 의뢰가 왔을 때 일단은 페이를 뭐 내기 전에 컨셉을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못해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컨셉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조금 더 자신이 있으면 대답을 더 잘할 것 같아서 물어봤었는데 마침 그때 초창기에 기획안을 주셨던 게 막 제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연습하면서 여러 번 해봤던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었어가지고 너무 그냥 자신있게 이거 할 수 있다. 견적 한번 계산해서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이제 그 뒤에 고민 끝에 이제 풀데이 견적도 계산해서 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물론 그렇게 연락받고 견적을 올린다고 해서 당연히 다 성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있고 저 같은 학고도 있고 더 높은 뭐 에이전시 소속 실장님들도 계실 거고 현업 실장님들도 결국 광고주 분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전 진짜 운이 좋게 제가 어떻게 선택이 돼가지고 처음 촬영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그런 대행사들이 연락이 오기까지 제가 계정을 키우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물론 먹고 살려고 한 거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조명 방식이나 뭐 컬러 보정 방법이나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마 계정이 우연히 노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은 신기하죠. 그 정도 뭐 클라이언트를 제가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연락을 받았고 촬영을 했고 무사히 잘 마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떨렸지만은 무사히 잘 마쳤고 그 뒤에 또 감사하게도 일을 또 주셨었고 그래서 또 나이키의 이제 다른 캠페인 올림픽 시즌 캠페인까지 찍었었는데 배드민턴 그 우승 금메달 따셨던 안세영 선수 캠페인을 찍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너무 신기하고 놀란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도 그런 걸 보고 또 연락을 주시고, 뭐 어떤 건 성사된 건도 있고 어떤 건 뭐 성사되지 않은 건도 있으나, 그렇게 그냥 뭔가 연락이 오는 게 확장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안 되리란 보장은 없고, 그분들도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다양한 조건의 포토그래퍼들을.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가 되게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려면은 정말 평소에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과 그런 걸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미리 다 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야 원하는 상황에 맞게, 니즈에 맞게 저희가 대처해서 답변도 드리고 결과물을 또 보여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개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론적인 공부도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뭐 연습을 하지 않고선 전혀 뭐 제 실력이나 제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이 바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왠지 요 경험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놀랍죠. 뭐 행정학과를 전공해서 비전공자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인터넷 독학을 해가지고 상업사진을 시작했는데, 소위 말해서 좀 이름이 있다 하는 그런 광고주 분이랑 촬영을 같이 하고, 그게 막 광화문에 엄청 진짜 올림픽 기간 동안 크게 걸려 있고, 일부러 가서 한번 셀카도 찍고 왔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그런 촬영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올해도 사실 좀 한 거의 3달 동안 4-5개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와,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가지고 멘탈이 좀 많이 털렸었어요. 그래도 한 개는 좀 될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잘 안 됐어서 뭐 어쩌겠어요. 뭐 능력 부족이겠지 제가. 그래서 좀 그런 연결률을 더 성사시키기 위해 또 열심히 해야죠.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나름 클로징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뭐 오늘 이런 내용을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클로징을 다시 찍게 되네요. 네. 그래서 좀 뻔한 얘기였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공법이 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운이 더 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올해는 그 운이 다 했으려나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멘탈이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또 오겠죠, 그런 운이. 그런 희망까지 없으면은 자영업자로 살기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달아주시면은 달릴지 모르겠지만, 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니까 뭐제 인스타그램 뭐 놀러 오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남은 보정 작업을 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 여기 보고 빠이빠이. 적으면 안 돼.